자, 그러면 박지훈 부장. 네, 박지훈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부 부장입니다. 네. 네. 최전선에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 변동성 클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고객분들 컴플레인 엄청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아침엔 투자를 10시부터 11시에 저희 선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목 상담 위주로 좀 하고 있는데 실제 디지털 고객님들에 대한 목소리도 저는 이제 현장에서 듣고 있고 실제 NH 당사 고객님들과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들은 너무나 이게 하락시 이제 조정을 이용한 이제 매수는 맞는데 상당히 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런 매수가 사실은 2월부터 좀 감지가 좀 됐었습니다. 네, 빚내서 샀대요? 예, 약간 좀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2배, 3배짜리 그러니까 어떤 기초 자산을 잡아도 이게 단순한 주가 수익률로 연결되는 거에서 약간의 좀 레버리지를 익히는 2배, 3배짜리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시는 것들 그리고 다소 이제 AI가 이제 쏘아올린 이런 작은 공들에서 파생돼서 이제 AI 진단이라든지 뭐 이런 약간 파생되는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 약간 2등 주자로 급부상했었던 뭐 예를 들자면 뭐 템파스 A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량이 2월부터 굉장히 급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사이에 그러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사실 고점 대비 지금 50% 하락을 한 상황이고 나스닥도 지금 한 13%, 14% 하락한 상황에서 종목단에서는 지금 그 하락폭이 더 지금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국장에서 실패한 우리 개미들이 동학 개미들이 사실은 올해는 좀 미국 시장에서 좀 복수를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좀 최근에 들어오셨다가 아무래도 S&P 지금 기준으로 거의 PER 20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23배, 4배가 비싸다. 그러면 한 21, 2배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분할 매수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푸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무슨 내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좀 이따 제가 장표를 보여주면서 설명드리겠지만 트럼프 푸시 없다 보니까 주가는 뭐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정말 이게 맞나라고 약간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에서 매크로에 대한 혼란, 그 트럼프 2기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어떤 미지수, 그 다음에 어닝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자도 톤 다운되는 부분들, GDP에 대한 성장률도 1분기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오늘도 이번 주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그 개인들에 대한 투자 패턴이 여기서 과연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는 다시 또 무조건 정주행 일단 더 계속 추가적인 매수를 나설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엔캐리 때문에 한번 출렁거리고 8월 5일에 그때 그렇죠. 있었잖아요. 7월에도 한번 출렁거리고 그때는 되게 빠르게 이제 미국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바로바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번 상황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전망이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빅스라는 지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항상 그 35에서 40 정도 오면 확률적으로 보면 항상 주식에 대해서 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인데 제가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한 21에서 23 정도 갔다가 오늘 보니까 28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스 변동성 지표만 보자라면 공포가 그러니까 투덜거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이씨 왜 이래 투덜거리고는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이렇게 망원경을 열어 보면은 공포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도 미국 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0년물 국채 금리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는 약간 좀 다운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리파이낸싱에 대한 조달 비용을 좀 더 아끼고자 하는 그런 니즈는 알고는 있겠으나 그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알테오젠 뭐 하시면 아시겠지만 머크와 할로자임 관련해서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가가 50주 신고가 정도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지 뭐 사노피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위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미
제약바이오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겠느냐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를 열어보면 여전히 지금 바닥에서 지금 계속 허부적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머크라든지 뭐 이뮤노반트라든지 아니면 뭐 화이자라든지 네. 뭐 모더나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외풍에서는 피할 수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부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이 걷는 곳은 그저 뉴욕의 거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세계 금융의 심장, 역사의 무대입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경험하진 않습니다. 전원경 교수와 함께라면 뉴욕 현대미술관, 휘트니, 구겐하임, 메트로폴리탄의 명작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3프로와 함께라면 월가의 문은 당신에게 열립니다. 개인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기관 투자자들의 생생한 글로벌 인사이트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예술과 금융, 문화와 자본이 만나는 곳, 당신이 늘 꿈꿔왔던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같은 여행도 전혀 다른 경험으로 바뀌는 순간.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사실 뭐 제약바이오도 이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들어갔었어야지 지금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들어가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킬 거냐, 그건 또 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들 미국 시장에 쭉 한번 종목들을 차트를 한번 쭉 돌려보시면 여전히 즉 계속 우하향하고 있다가 2중, 3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이 거의 나스닥 4%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발 매수는 오히려 그쪽에서 들어왔다는 점은 참 이게 물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을 좀 뒷짐지고 네. 관망하는 게 사실은 마음 편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약간 그런 다른 쪽에서는 그런 반발 매수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아마 미국 시장 이 종목 잘 모르고 저 종목 잘 모르는데라고 했을 때는 RSI 그 기술적 지표 열어보시고 한 30 이하에서 지금 형성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한번 조금씩 한번 관심을 좀 가지셔봐도 될 그런 매크로적인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군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신고가를 가는 제약바이오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바닥에서 좀 허부적 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은 어쨌든 네. 재정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채권 문제 등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좀 쌓여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장표도 좀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네. 좀 보시면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챗 GPT, 그러니까 AI로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가장 제가 거슬리는 문구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항상 시간이 좀 걸리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게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저는 배제하진 않고 있어요. 라는 것들의 좀 불편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조정기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빅스 얘기 좀 약간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28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저번 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연준 베이지북에서 불확실성이란 단어가 무려 47번 등장했고요. 그래서 1월에 비하면 3배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 리파이낸싱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연도별 채권 만기인데 점점 이 만기가 좀 도래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결국 다시 빌려서 갚아야 됐다라는 부분들. 그럼 빌리려면 이자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4.8까지 갔다가 지금 4.2까지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거 4%대까지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도 좀 있는 부분들인데 3월에서 6월에 혼조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상당히 왔다리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트럼프 풋은 그럼 6월까지는 뒷짐지고 보고 있겠네라는 생각도 좀 불안한 투자자들에게는 좀 불안한 대목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채 금리 안정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주식보다는 채권 쪽을 좀 우선시키는 부분들이고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채권을 좀 약간 강매하는 그런 스탠스가 좀 없잖아 좀 있는 부분들이어서 6월 전후가 변곡점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있는 부분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놓쳐서 그런데 6월 전후가 변곡점
장점인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었죠? 예, 그게 잘 예, 월별 채권 만기 금액에 보면은 네. 이 금액들이 만기가 도래되는 게 6월까지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요 금액단으로 2.4조, 1.6조, 그리고부터는 조금 하향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심리적인 종료 시점이 한 6월 전후가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고, 그때가 어느 때쯤이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의 바닥을 형성하는 보통 컨센서스가 한 5, 6월 정도면 레거시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들이 외사에 대한 의견을 좀 참고해보면 그때가 제일 바닥권 논의가 좀 많이 있고요. 또 국내로 보면은 지금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승폭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네. 그래서 한 5월 정도가 되면 조금 이제 좀 안정 기미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5% 빠졌는데 지금 전통적인 클래식한 반도체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언제쯤 바닥을 잡을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쯤 한 5, 6월 되지 않겠어라는 부분들. 그나마 좀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거는 약간 증시 예탁금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 한 53조에서 한 51조, 52조 정도인데요. 신용잔고는 한 18조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3월 말이 되면 이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여러분들 약간 화들짝 놀라셨던 부분들이 아마 엔터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화들짝 놀라셨을 겁니다. 어떠한 악재가 나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썩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악재는 사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엔터가 먼저 빠졌다라는 거는 네. 일단 3월 말 또는 4월 초가 되면 일단은 성장주들과 그다음에 올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올랐던 섹터 내에서 헤지 펀드들에 대한 공격 먹잇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네. 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떨고 있는 섹터가 있죠. 바로 조선과 방산이거든요. 그들도 사실은 약간 가치주에서 성격에서 이제는 성장주 개념으로 지금 약간 색깔이 변모가 되고 있는 네. 약간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 약간 헤지 펀드들은 물론 일부 쪽이긴 했지만 일부의 어떤 먹잇감이 되지는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좀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몇몇 주요 종목들 이제 좀 걱정하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몇 개만 좀 알려드리면 테슬라가 한 15% 빠졌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이게 우리가 이제 주로 거래 많이 하는 종목들 가운데 한 16% 정도 빠졌고, 그리고 팔란티오도 뭐 한 10% 빠진 것 같고요. ARM, ARM도 7.3%, ASML도 한 6.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6% 좀 넘게, 브로드컴도 한 5% 넘게, 엔비디아가 5% 정도. 요 정도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친구들은 좀 빠졌습니다. 알파벳이니까 구글이죠. 구글도 한 4.5% 정도, 애플도 거의 5% 가까이 빠지는. 스타벅스도 5%. 하여튼 요 정도 전체적으로 다 빠진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정도 미국 증시, 미국 주요 종목들 이제 살짝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우리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래서 참 일단 오늘 한 대 세게 얻어 맞을 것 같고요.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매매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뭐 5가지로 좀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잡아봤는데 뭐 이 상황에서 매매 전략이 가능한 어떤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한번 뭐 6번 해가지고 사실은 아까도 뭐 알래스카 얘기도 좀 하신 것 같은데 LNG 쪽도 사실은 아직은 매기가 살아 있긴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알래스카 뭐 송유관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이 소위 말해서 LNG 밸류 체인들의 약간 그 투명화된 수주 소식은 아직 들리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간 뭐 될 것 같아라는 것엔 띠으로 지금 약간 LNG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일단은 이런 무서운 이런 약간 미국 시장의 하락에서 좀 피할 수 있는 국내 증시, K 증시에서의 어떤 매기가 그래도 유동성이 살아있는 한 그쪽에서는 역시 LNG 쪽이 그나마 수주 소식이 아직은 스탠바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하락 시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사실 일부 있다라는 점이어서 뭐 최근에 보면 뭐
아무도 잘 안 보지만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바닥에서 제법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이건 네. 사실은 LNG 팀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해서 네. 뭐 삼성중공업, 태광, 성강밴드, 뭐 S&T 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조정 시 매수에 대한 반발력도 오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간밤에 한국 시장이 야간 선물에서 한 2-3%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들의 선물이 어느 정도 커버를 쳐줄지도 좀 중요해서 약간 전약 후강의 모습이 과연 나타나 주겠느냐라는 부분들 한번 기대를 좀 해보는 모습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목표는 낮아질 금리고 수혜는 바이오다라는 부분들이어서 네. 요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뭐 삼바라든지 뭐 셀트리온 이런 부분들 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럽의 반작용은 방산이고요. 여전히 그 방산 섹터의 대표적인 피어 그룹들을 나래비 세우면 역시 미국의 방산이 제일 저기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이 한국이고 그 다음이 이제 유럽에서 바닥에서 조금 이제 고개를 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독일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도 미국 독일 쪽에서 국방부 중심의 대규모 재정 지출을 확대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 독일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어서 방산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3번은 사실은 조금 이제 어떻게 조정 시 매수 전략이 맞을 것 같은데 중국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 경기 부양의 카드와 그다음에 AI 로봇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스페인에서 MWC 이번에 그 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확실한 메시지는 역시 중국이 무섭다라는 부분들 저희 NH투자증권에서 직원이 몇 분 다녀오셨는데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중국 진짜 무섭더라. 네. 여러 가지 통신사들이 모두 AI에 올인하고 있더라. 사실은 화웨이도 사실은 통신사입니다 원래. 네, 그렇죠. 그래서 AI에 올인을 한 모습들이고 올해 연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에서 눈에 띄었던 회사가 이제 BYD와 로봇센스, 그러니까 라이더 만드는 회사인데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가 눈에 띄더니 이번에는 누가 눈에 띄느냐 물어봤더니 샤오미가 눈에 띄더라. 이런 혹시 모습. 뭘 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셔서 이제 뭐 샤오미의 무슨 제품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좀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여기 이제 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번 CES는 이번에 MWC는 아니었고, 네. 이 중국의 춘절맞이 TV 갈라시 로봇 이게 다 중국의 로봇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모습들이었다가 이제 이게 사실은 예전에 샤오미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화하는 이런 사진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빠르게 네. 진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게 사실 로봇이었고 피부를 여기다가 이식을 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하는 모습들을 작품을 등장시켰고 피부 이식을 한다고요? 예, 로봇에다가 피부를 이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처럼 뭐 실리콘이 된다 뭐 이런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에는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AI를 하되 사람을 즐겁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로보틱스는 이제 협동 로봇, 서빙과 물류 로봇일 것이고요. 젠 AI니까 생성형 AI에 대한 키워드로 이번에 포럼을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로봇계도 이제 키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이번에 굉장히 MWC면 거의 핸드폰에 네. 대한 앞으로 미래 청사진을 내놓는 잔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하드웨어는 정말 관심이 없었다.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에도 핸드폰 부품주들이 정말 재미없지 않습니까? 네. 약간 지금 현재 2025년 이후의 키워드랑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섹터가 되었고 오히려 AI 쪽으로만 집중됐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네 번째는 사실은 업종 내 키 맞추기, 그러니까 못 올랐던 종목에 대한 바이더딥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주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섹터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게 좀 발견이 됩니다. 물론 2, 3년 전부터 점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던 삼양식품의 주가 사례를 여러분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약간 내수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상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현대백화점, 신세계도 최근에 이제 후발주자로 올라오는데 이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의 시가총액에서 신세계가 뒤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의 매출당과 영업이익당을 뜯어보면 네. 신세계가 매출이 현대백화점보다 클까요?
크니다. 30-40%가 볼륨이 네. 더 큽니다. 네. 그런데 시총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신세계를 오히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이미 치고 올라왔거든요. 네. 물론 뭐 자회사들이 뭐 효자 자회사가 좀 있어요. 뭐 지누스라든지 뭐 이런 자회사들이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신세계 시총이 현대백화점 시총의 역전적인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주가 올라오는 이런 흐름에서는 그러면 뭘 사야 돼? 물론 이번에 그 아까 얘기했던 홈플러스 네. 사례로 인해서 반사 수익은 이마트가 거의 지금 신고가를 50주 신고가를 갔던 것처럼 그런 내수 유통주 그다음에 뭐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수 부양에 대한 K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은 좀 카드가 아직은 오픈되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세계 쪽에서도 오히려 매수세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이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업종 내 키 맞추기. 그리고 사실은 어제도 여러분들 장이 매우 힘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물론 뭐 상당히 고통스러운 섹터긴 합니다만 2차 전지가 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듯한 모습의 수급적인 체계가 좀 형성이 됐었거든요. 네. 유럽의 액션 플랜이죠. 그러니까 유럽이 이게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럽의 그러니까 내수 자동차 완성업체를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YD가 중국에 있는 자동차가 유럽에서 지금 1-2천만 원 가지고 지금 전기차를 출시한단 말이죠. 근데 라이더를 다 장착을 해가지고 이거 다 2천만 원입니까? 라이더 장착 자율주행 모든 세팅값이 다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할 정도면 지금 유럽의 완성업체들은 그냥 빨간등이 켜진 거죠. 중국에 저렇게 물량 공세가 가격 공세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유럽 완성업체가 버티고 살아남습니까? 네. 물론 뭐 중국에서의 어떤 그 보조금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일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 액션 플랜이 뭐였냐면 원래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가 만약에 어긋나면 벌금 맞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유예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보조금 혜택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2차 전지도 소위 바닥을 좀 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물론 아직 리튬 가격은 바닥 찍어 올라오는 어떤 약간 시그널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보면 리튬은 바닥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업계에서 지금 인터뷰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바이더딥 성격에서 오히려 그쪽에서 좀 뭐 약간 투자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 네. 그래서 이제 빈집을 찾아다니는 사냥꾼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날 만약에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만약에 대한민국이 드라마틱한 모습들이 나온다면 그쪽에서의 어떤 수급들이 그동안 잠자던 유동성, 현금 꾹꾹 쥐어지고 정말 매수 안 하고 있던 그런 흐름들이 오늘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생각도 좀 일부 좀 네. 뭐 희망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좀 일단 해봤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예. 바이오 가운데에서도 조금 많이 저평가된 친구들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거 같고 유럽 쪽에서는 역시 이제 방산 이쪽 한번 좀 잘 보시고 그다음에 중국은 뭐 AI랑 로봇 또 내수 쪽으로도 많이 힘을 좀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좀 수혜를 볼 만한 그 친구들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네. 네, 그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업종 내에서도 너무 어차피 비슷한 애들인데 굳이 얘가 너무 이렇게 빠질 필요가 있나 싶은 애들 잘 보면 나중에 그 친구들이 키 맞추기 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을 조금 더 낼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예. 정도 도움 말씀 좀 주신 것 같네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 뭐 지금 예를 들어 주신 게 그 현대백화점 신세계 뭐 이런 이제 내수 쪽이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 경기가 지금 거의 바닥이잖아요. 예. 더 바닥이긴 쉽지 않아서 이런 내수 쪽을 말씀 주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 좀 더 좋아 보일 뭐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화들짝 놀랬던 사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한 2주 전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한 열흘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뭐 어떤 핵심 장관께서 일부 내수 관련된 업체의 CEO나 CFO들을 이제
모여서 약간 회동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골자는 뭐였냐면 우리 민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뭐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가격 전가. 소비자들의 가격 전가는 좀 자제해 줄 수 있겠냐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는데 네. 그 회동이 끝나고 나서 바로 농심이 라면 값을 올려버렸어요. 네. 야, 이거는 정말 아니 그런 약간 뭐 의기투합하고 약간 나름대로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수주 입장에서는 가격 전가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전기료에 대한 인상의 카드는 갖고 있지만 이게 약간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언제 올려야 될까? 약간 이게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라면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시그니처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라면을 올려 항상 신호탄입니다. 라면이 올리면 다른 그런 제품들도 이 인상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하게 되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심지어 소주 가격까지도. 그래서 맥주 가격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가 가장 상승 트리거가 뭐냐면 소비자들의 가격 전가하는 거거든요. 이거 네.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물론 민간 경기가 내수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전시킨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물론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상승 트리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상법 개정 관련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주주들을 좀 기만했던 그런 기업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수주, 좀 제품 가격을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 예를 들자면 하나가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네. 워낙 품목이 다양하고 또 CJ 그룹 자체도 또 상법 개정 수혜주를 항상 도마 위에 올라오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 봄직한 내용이 아닌가 그래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그 중국 요즘 많이 올랐고 이 NAC 찾는 고객들도 중국에 관심 갖는 분들 좀 요즘 많으시죠? 이게 그러니까 참 사람이 투자 성향이 참 다르고 사람 성격이 워낙 다양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많이 다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방송을 보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중국 하면 학을 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2년 전만 해도 홍콩 항생 관련해서 ELS 사태도 좀 있었던 부분도 네. 좀 있었고 네. 중국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약간 고정관념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했는데요. 제가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바로 여기 2-B번에 파란색 글씨로 제가 색깔을 칠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 내에서 그냥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기업들 보이면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만 해도 마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불러가지고 네. 이거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라고 할 으름장을 놓던 것처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덩이를 두들겨줍니다. 잘하고 있어. 뭐 필요한 건 없어. 민영경제 촉진법 내가 하나 마련할 거야. 더 내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이 스탠스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형님은 약간 트럼프 풋이 안 나오고 시장은 오히려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시장을 달래려 하고 SNS를 통해서 미국은 강건의 그레이트 절대 경기 침체 없어라고 하는 걸 기다렸는데 뭐 그런 거는 내가 간과하진 않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야. 근데 다 극복할 거야. 이거는 사실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이거든요. 네. 근데 시진핑은 오히려 거기서 힘을 더 실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소위 말해서 대표 캐릭터들이 네. 약간 지금 스탠스가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약간 수급을 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헤지펀드가 지금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유입되는 것들이 계속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물론 약간의 단기 과열적인 측면의 일부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에 대한 생각은 뭐 유효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초이스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현재 항생테크 지수가 PER 18배거든요. 과거 3년, 그러니까 AI와 로봇과 딥시키가 없던 그 3년 전의 PER이 19배입니다. 그때보다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거
그다음에 뭐 이런 ETF 관련돼서 매수 전략은 한번 좀 고민해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중국 시장을 볼 때는 1등 기업이었었던 그 백주 뭐였었죠? 술 있잖아요. 마오타이. 네. 거기에 투자하는 그 움직임들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중국 투자의 성향 자체가 바뀌었죠. 다 테크 쪽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중국 차이나 플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 그러니까 한한령이라는 해제라는 그런 키워드가 사실은 국내 시장으로 많이 적용됐던 부분들이 네.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과거의 차이나 플레이는 한국 시장에 잘 통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차이나도 사실은 리쇼어링과 그러니까 미국 시장, 미국도 사실은 리쇼어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약간 철저하게 지금 방어막을 취하는 것처럼 중국도 리쇼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야, 왜 다른 나라 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이란 개념이 아니고 기술력에 대한 자립을 빨리빨리 좀 하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문어 노크하지 말고 일본에 노크하지 말고 미국에 노크하지 마, 유럽에 노크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자립해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차이나 모멘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와이드하게 좀 펼쳐지고 있지 않는다는 좀 답답한 부분이겠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중국 쪽에 더 오히려 본토 증시나 어떤 기업들이 있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2025년에 CES와 이번에 MWC 바르셀로나에서 경험했듯이 그러니까 입이 화들짝 놀랐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네. 점은 이거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반도체도 사실은 지금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신 메모리 이쪽에서도 그냥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불편한 모습들인데요. 어쨌든 그러면 이럴수록 오히려 중국이 기술력과 한국과의 기술력 차이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는 정도로 무서운 차이나의 어떤 그런 흐름들은 우리가 좀 긴장하고 그럼 오히려 우리 투자하는 그런 문화 어떤 적용을 한다라면 굳이 중국을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냐. 네. 왜 여쭤봤냐면 예전에는 이제 뭐 중국 투자할 때 마오타이도 있었고 핑안보험 있었고 뭐 무슨 시대가 바뀌었어요. 있었고 이런 우리가 되게 바뀌었어요. 넓게 봤었는데 예. 이제 중국을 바라볼 땐 그런 시각은 거의 없다는 그거는 말씀. 옛날 생각입니다. 옛날 생각이고 예. 이제는 중국 바라볼 때도 옛날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맞습니다. 테크 쪽으로.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관한 이야기 또 투자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지에 대한 도움 말씀을 우리 NH투자증권의 자산관리 컨설팅부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번 또 기회 닿을 때 도움 말씀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